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선거 때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 그 비서관이죠, 그렇죠? 그 사람과 뭐 불륜 관계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김현지가 막 고소까지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논란이 누구한테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수현이한테 똑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김현지 논란 때 김혜경 씨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뭐 수십 년 가까이 같이 있었던 여 비서랑 불륜 관계였다라는 논란이 터지면 기분도 나쁘고 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꾹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현지를 이재명이 잘라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같이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제일 처음에 기소가 됐었을 때 이제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던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현지 씨였습니다. 그런 꼬라지를 어떻게 부인이 보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아내라고 한다면 자기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던 그 여성과 그렇게나 오랫동안 그런 불륜 논란이 있고 난 뒤에도 같이 지낸다라는 것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박수연의 전 아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부인의 모습대로 박수연의 불륜 논란을 터뜨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부인이었는데, 또 이제 박수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그 불륜 논란도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의 하태경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이죠.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놀라운 주장 한 가지를 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유엔 산하기구 행세를 하면서 44억 원을 기부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최근에 있던 잼버리랑 같이 묶이다 보니까 야 진짜 이제는 하다가 국제기구까지 이렇게 사기 도구로 써가지고 해먹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대변인이 문재인까지도 속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린지를 보니까 유엔 해비타트 산하기구 이거의 초대 회장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박수현이었고요. 이 위원회에다가 누가 축전까지 보낸 거예요? 문재인이가 다음과 같이 축전까지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부 목록을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것만 하더라도 44억 가까이나 되는데,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네시스 BBQ, 그리고 두나무도 유명한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지금 기업들이 박수현이를 보고, 그리고 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뭐 이런 거를 보고 기부를 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축전까지도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랑 엮여가지고 그런 배경 속에서 뭐 보낸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가 뭐라고 합니까? 유엔 해비타트에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로 산하기구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문재인의 축전을 보더라도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재준이가 지금 편지를 쓴 수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축전까지 보내가지고 단일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라고까지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거를 가지고 행세를 한 적이 없다? 산하기구 행세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게, 이것도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 할 법한 그런 반박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유엔 해비타트 본부가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유엔 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 또는 비정부 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국위원회에 그래서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박수현, 우리가 남아있는 게 박수현 아니겠습니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하기구 행세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 초대 회장, 사실상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이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니까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글을 올리셨어요.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 선거철이기 때문에 박수현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를 터뜨린 것이고, 그리고 또 보수단체가 저를 고발하고 검찰이 소환하고 포토라인을 세우겠다. 전혀 그러니까 박수현의 지금 해명글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해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다?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를 잡기 위해서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뭘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 무슨 허위사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도 않고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산하기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용해가지고 기부금 뭐 삥 뜯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 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엉뚱한 지금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이랑 놀아나더니 이재명의 그런 나쁜 모습은 잘 배운 것 같아. 아니죠. 배운 게 아니라 원래 박순영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이재명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뭐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그게 더 잘 발휘가 되는 걸까요? 참으로 진짜 추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박소연이 같은 경우는 충남지사에 나가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륜설이었는데 이게 얘기도 뭐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이제 그 전 아내랑 그 다음에 민주당원 오영환 씨가 뭐라고 폭로를 했냐. 박수연이가 시의원이랑 안 좋은 그런 뭐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2009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고 박수연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공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와도 문제가 있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박수연이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 아니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 아니냐. 인사검증을 마쳤고 인사검증 과정에 사생활 문제가 있었으면 드러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형적인 박수연의 그 화법인 것 같아요. 불륜이 없었으면 그냥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검증을 나는 이미 거쳤기 때문에 무슨 뭐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드러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왜 둘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이렉트로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저질 정치 끝내자라고 하면서 불륜설 터지고 8일 만에 예비 후보에서 사퇴를 했었죠. 물론 이제 뭐 이 불륜설을 제기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내가 뭐 직접 본 거는 없고 그냥 들은 얘기를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박수연의 전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혼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박수연의 불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좀 이게 뭐 논란이 될 법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아내가 그런 의심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했던 사람이 박수연인데 글쎄요. 지금의 다음 총선에도 또 나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불륜설 문제 같은 경우로 다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한국위원회 그 44억 가까이를 기부금을 뭐 삥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논란부터 먼저 일단 정리를 하고 검찰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운운하지 마시고 좀 저질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의혹부터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건이 쏘아올린 작은 공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근데 애당초 작지는 않았죠. 그렇죠. 공 자체도 겁나게 큰 공을 쏘아올리다 보니까 그 여파도 큰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재판을 받으러 가가지고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내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뭐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정지석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망정이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비슷한 어떤 범죄 혐의로 박병원이한테 재판을 받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뭐 구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뭐 제가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정진석 의원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구속이 되고도 남았을 법한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박병건에 대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자체 근본적으로 뭔가 이 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김명수 하에 대법원 체제 또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김명수가 9월 달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9월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대법원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나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땐 박병구 케이스가 잘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우리가 혁신까지도 이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박병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면 이 대법원 자체에 대한 문제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병호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박병곤이가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블로그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들의 레드 바이러스, 뭐 적화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이런 거를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서 선동대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좌파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 법조계에 들어가서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까지 받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반미 이런 투쟁이 아니지 약간 좀 정신 이상 증세가 대학교 때까지도 이어졌고 그리고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판사가 되고 나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저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케이 좋다 박병훈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강경 메시지는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저런 얘기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후의 해명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가지고 법조인 대관에서 박병권의 이름이 사라졌다, 정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서울중앙지법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어땠습니까? 지난 4월 중순쯤에 박병권이가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첫 공판이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 40일 전에 삭제가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짜로 해명을 했다라는 게 저렇게 확인이 된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서울중앙지법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판사에 대해 가지고 가짜 내용까지 해명을 하면서까지 저렇게까지 굽히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나중에 대법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박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 때까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판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판사의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판사가 되고 난 뒤에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되고 난 뒤에. 그런데 실제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도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렸다. 절망도 했다. 슬퍼했다. 이런 식의 글도 올렸고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이제 의혹이 터지고 난 뒤에도 권력 측 발표를 그대로 사실화했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저거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지금 글들이 전부 다 언제 올렸던 글이에요? 판사일 때 올렸던 글이에요. 조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경심과 그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지금 확정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혹시라도 조민의 저런 식의 입시비리 사건이 이 지금 박병권한테 배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왔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권력 측의 발표를 그대로 사실화해서 보도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라고 하고 있는데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조민이랑 조국과 정경심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깡패를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검찰 측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판결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민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겠죠. 이게 우리가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박병권이를 판사직에서 박탈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지도 그리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병권이가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에 판사 임용 이후에 썼던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싹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뭐가 됐던 거예요?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까지도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생각해 봤을 때 왜 요 시점에 박병건이가 그 페이스북 글을 지웠을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식의 글을 남겼던 사람이 누가 봐도 간첩인데 이 간첩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될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글을 삭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름이 끼치는 게 뭐겠어요? 원래 정상적인 판사였으면은 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표현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뭐란 거예요? 글을 지우고 흔적을 지우고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그 흔적 간첩에 뭔가 맞게끔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 이것도 소름이 끼치는 것이고 또 정진석 의원 본인 스스로도 이 박병건에 대해 가지고 과거 글들 같은 거를 봤었을 때 재판부에 뭐 하겠습니까? 기피 신청을 하겠죠. 나를 지금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이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 정진석 의원이 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삭제를 시켜버림으로써 여러모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지금 박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논란이 생길 거를 두려워했다라기보다도 논란이 생겨가지고 내가 혹시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정의 구현, 지 입장에서 정의 구현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더 두려워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나서가지고 물론 이제 뭐 확인을 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만 그냥 확인을 하고 징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판사복을 벗겨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민에 대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쓴 글을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이거 계획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과거에 썼던 글을 삭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분노를 막아놓고 논란을 막아놓고 정진석이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막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판결을 통해 가지고 구현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